그때 공비들이 그 삼양초등학교를 그 피습한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보는 걸로서는 송평 교장이 50선거에 관여했더군요. 그 50선거 때에는 대개 불악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투표관리위원장을 학교장들에게 위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50선거 때는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죠. 네. 미 군정 때인데 미 군정청 당국에서 그건 위촉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송평 교장이 거기에서 그가 소위 정부 수립을 새로운 정부 수립을 위해서 투표하는 50선거의 반대하는 분들이 그 아까 이야기한 게릴라들이니까 그분들이 그거를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4.3 반란의 궁극적인 목적은 50선거 반대였습니다. 오늘은 50선거에 얽힌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좌파 측에서는 4.3은 50선거, 그러니까 즉 단선 단정을 반대하여 조국 통일을 위한 구국투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한 반론을 해주십시오. 예. 해방 직후 미국, 영국, 소련이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자력으로 정부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각자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습니다만은 때문에 5년간 신탁 통치를 하자는 것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의된 것입니다. 여기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이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기로 됐는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예비회담 말고 제1차, 제2차 예비회담을 86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해서 47년 10월 18일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소련은 자국 이익에 반하는 정부가 한반도에 수립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남만 우익 세력의 참여를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결렬된 겁니다. 1,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안 나니까 할 수 없이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고 11월 14일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한 인구 비례에 직접 평등 비밀 보통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면서 그 임무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조직해서 그에게 맡겼습니다.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48년 1월 8일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1월 22일 날 평양에 가려고 했는데 소련이 입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48년 2월 16일 유엔 소총회의에서는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자, 이렇게 결의가 된 거죠. 그래서 새 정부를 구성하려면 헌법을 우선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헌법에 따라서 정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헌법을 제정할 재헌위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48년도 5월 10일 날 실시한 우리가 말하는 50선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50선거는 이제 그 4.3 폭동이 벌어진 한 달 후쯤, 그때쯤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국에 200개 선거구가 있었고 제주도에는 3개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도 3개 선거구 중에서 북제주 갑구와 북제주 을구에서 선거 방해로 인해 가지고 투표수가 과반에 미달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남로당이 유권자들을 협박해서 산과 들로 내몰았고 선거관리위원을 살해하고 투표소에 방어하는 등 온갖 투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육지부에서는 그 남로당이 반대해도 그 무사히 선거를 치렀는데 그 제주에서만 이제 2개 선거가 무효가 됐는데 뭐 자세한 이유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육지부에서는
그 46년도에 10월 대구 폭동, 또 27 구국 투쟁 등을 겪으면서 좌파의 폭력성을 체험하고 또 국내외 정세의 흐름을 파악해서 남한 단독 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민심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제주도만은 이런 흐름에서 일탈해 가지고 유일하게 이 선거 무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46년도 12월 달에 과도입법위원 선거 때도 유독 전국에서 제주도에서만 좌파 의원 2명이 그 당선된 걸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제주도가 이게 선거구가 무효가 되니까 제주도에 대해서 아주 인식이 나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원인이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외딴섬이라서 정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남노당이나 중앙당이나 전남도당에서 부추겼는지, 그렇지 않으면 김달삼 등 4.3 주동자들이 영심이었는지, 이건 연구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그 좌파에서는 남한만 선거하고 남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 조국이 분단되고 통일이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래서 결사에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듣기에는 그럴듯한 주장입니다만은 여기도 좀 문제가 있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상당히 그럴듯한데, 소련이나 김일성이나 남노당이 유엔 결의를 따랐으면 아무 문제 없이 조국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단독 선거, 단독 정부를 줄여서 단선 단정이라고 하는데, 누가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했느냐를 따져보면 북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했으니 확실함에도 남노당은 이것을 감추고 자기들 노선에 반대된다고 남한 단선 단정만 부정하고 폭력으로 반대한 것이 4.3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48년 8월 15일에 수립이 되고, 그 25일 후에 이제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먼저 단정단적 수립했다는 말이 조금 모순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만, 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시 남노당이나 요즘 좌파들 주장도 아까 김 회장 말한 것까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학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금방 무식과 억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북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세웠다는 근거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이정식 교수와 그 스칼라 피노 교수는 뭐 45년 10월에 북한의 폐하적 정부가 출범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예, 북한이 먼저 단독 정부를 수립했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련 군정 지도하에 북한은 45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북조선 5도인민위원회 연합회라는 것을 개최해서 북조선 5도인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 산하에 10개 행정국을 둡니다. 이게 바로 정부 기구입니다. 이것을 북한이 태아적 정부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때 제주 출신 장종식이 교육국장이 되었습니다. 초대 교육부장만 셈이죠. 그 후 그 북한의 사실상 단독 정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요겁니다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북한이 사실상 단독 정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입니다. 소련 군정의 지시에 따라서 김일성은 46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북부 조선 각 정당, 각 사회단체 및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 회의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조직하고 북조선 최고 행정기관이다 또는 북조선에 있어서의 중앙행정 주권 기관임을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선출하고요. 이게 북한에서의 사실상 단독 정부로 기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2월 20일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북조선 임시위원회라는 중앙정권 기관을 가지게 됐다고 선언했고요. 3월 5일에 정부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토지개혁 법령을 공포하고 3월 중에 이를 집행 완료했습니다. 개인이 토지를 정부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무상몰수할 수 있습니까?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약속해 놓고 3월 20일 날 미소공동위원회가 곧 열리게 됐는데 소 분쟁이 지령을 받은 김일성이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남한이 단독정부보다 2년 반이나 앞서 북한은 사실상 단독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그 토지를 무상몰수하는 토지개혁은 뭐 어떤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정부가 아니면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미소공의 개최를 앞두고 이제 미국 몰래 재빠르게 해치워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북한은 인민위원회 선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흑백 투표함을 넣고 뭐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예. 북한이 그 46년 2월 8일 사실상 북한 단독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공식 선거는 없었습니다. 우리 친목회에서처럼 누가 한 사람 추천하면 옳소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형식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6년 11월 3일 최초로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후보자는 한 사람만 내세우고 찬성은 백색함에 반대는 흑색함에 투표지를 넣도록 한 것이 흑백투표입니다. 그 후 47년 2월 리동 인민위원회 위원선거나 또 45년 토지개혁법령 공포 1주년에 맞춰서 면인민위원회 위원선거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흑백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도, 시, 군, 면, 리, 동까지 흑백 투표를 하고 결국 우리의 국회의원적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때 북한이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였음을 요즘 젊은이도 알았으면 하는데 참 큰일입니다. 네. 그 어떤 사람은 이제 47년 2월에 북조선 인민회의와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뭐 확실한 북한 단독 정권이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예, 저는 46년 2월 8일 그 사실상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그 사실상 단독 정부로 보는데 그 뒤태 47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지난해 공포 시행한 토지개혁 법령도 추인받고 북조선 인민위원회에서 임시자를 빼서 북조선 인민회의를 만들고 또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북한 단독정부입니다. 이 두 기관의 위원장이 김일성입니다. 이때를 기준해도 우리보다 1년 6개월이나 먼저 북한 단독정부가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노당은 자기 노선과 일치함으로 이를 숨겼고 적극 지지한 반면 뒤늦게 출발한 남한 단정은 자기 노선에 반대한다고 비난하고 폭력으로 파탄냈습니다. 지금 좌파들도 이러한 확실한 북한 단정을 은폐합니다. 그러니까 4.3이 단정 반대 통일 추쟁이다 이런 말은 뭐 말 자체가 거짓말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4.3은 단정 반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반대, 바로 공산 통일 투쟁이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자, 헌법도 이제 남한보다 북한이 먼저 제정했다고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예. 우리는 그 48년
5월 10일 50선거를 하고 헌법 제정을 추진했는데 북한은 그 전해 47년 11월 18일 임시헌법 기초위원회를 설치하고 12월 20일 날 임시헌법 초안을 채택하였습니다. 48년 2월 10일에는 조선 임시헌법 초안을 발표하고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때는 김구 선생이 남북 회담 참가차 평양에 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북조선 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스탈린이 수정 승인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채택하였으니 우리 50선거 이전에 완전히 헌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스탈린이 뭐 북한 헌법 수정을 승인했다 뭐 이런 말씀은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북한이 헌법 제정이나 내각 인선은 전부 스탈린이 사전 승인을 받고 제정하고 임명하였습니다. 스티코브는 김일성 연설문을 미리 읽어보고 수정하거나 가필했을 정도였으니 북한이 자율성이나 자주성이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나 내각 인선 때 미국이 사전 승인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누가 자주성이 있습니까? 뭐 북한은 뭐 소련의 허수아비였군요. 그러면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보다 이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 노무현 신 정권의 그 교수님들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그 북한에서는 이제 법안이 다 채택되고 국가 체제가 완성되었는데도 그게 9월 9일까지 늦춰서 그 정권이 수립 기념일을 잡았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남한은 50선거로 국회의원이 헌법을 제정했는데 북한은 우리 국회 같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북한은 남한과 차별화하기 위한 꼼수로 전국적인 선거를 통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구성했다는 명분을 내걸기 위해서 남한 지역에서는 부득이 지하선거라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김달삼이가 월북하면서 가져간 지하선거 투표지가 그것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 수립 직후인 8월 25일 후보 한 사람의 흑백 투표함을 사용해서 대의원 212명을 뽑고 남한에 할당된 360명은 지하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자 1080명 중에 360명을 대의원으로 뽑아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9월 3일 스탈린이 승인한 헌법안을 비준하고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이 됩니다. 저는 남한 단정의 분단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노회한 스탈린과 김일성이 정치적 계산에서 우리 정부 수립 이후로 북한 정권 수립을 미룬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북한이 먼저 그 단독 정권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로당은 뒤에 출발한 남한 단선 단정을 비난하고 반대한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 자기들은 다 만들어 놓고 단선 단정 반대라면서 이제 사상 폭동을 일으킨 것이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 그 4.3은 조국 통일 투쟁이다라는 논리의 허구성입니다.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남북한 통틀어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에 의해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고 공산통일만 통일이라는 모순적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50선거 당일에 그 제주도에서 선거를 못한 마을이 꽤 많았죠.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조천면 관내 14개 모든 투표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업무 거부나 인민유격대의 습격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제주 사무소에는 선거 방해를 목적으로 수류탄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봐도 21개소가 선거 당일 습격당했습니다. 그 당시 조천면이 극렬했다고 알려집니다만 조천면은 뭐 남로당 도당본부가 있었고 또 인민군 총사령관 이덕구 고향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당시 그 남로당의 그 선거 방해 수법과 뭐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동원을 했습니까? 예. 첫째, 선거 전부터 그들은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 동조자에게 살인, 테러, 협박으로 선거 참여를 저지 차단했습니다. 둘째, 선거일에 임박하여 투표소를 습격하거나 선거인 명부나 투표지를 방화, 약탈, 훼손했습니다. 셋째로 선거 당일 투표소나 면사무소, 경찰진서를 습격하고, 넷째, 선거 전날부터 인민유격대와 자위대가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산간지대로 내몰아 투표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네. 그 당시 그 선거관리위원이나 또 선거에 찬성한다고 해서 그 남로당에서 피살된 사람들도 꽤 많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귀포 상례동 김문혁 씨 부친 김봉일 씨는 그 마을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선거 당일 아침 20여 명이 몰려가 부부를 납치해서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 선거관리위원이 피살당하고 또 선거사무소가 습격당해서 불에 타고 그 선거 기간에 대한 공격은 이제 4월 중순부터 벌어졌는데 그 어떤 마을들이 습격당했습니까? 제주 도평, 북제주군의 신촌, 북촌 2호, 내도, 동일, 모슬포, 중문, 성산, 표선, 송다, 가시리 등지에서 경찰 지서와 면사무소, 투표소를 습격당해 투표 기록 등이 방화, 약탈, 훼손되었습니다. 화북 3구, 화북, 대정면, 신평리, 제주, 도평리, 내도리, 오등리 선거관리위원장이 피살되는 등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선거관리위원들은 사퇴하거나 중산간 출신들은 해안마을로 피난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런 집요한 선거 반대 공작으로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 그 시스템 클럽 그 게시판에서 그 오균택 씨의 내가 겪은 제주 4.3 사건 이런 뭐 수기가 올라왔었습니다만 그 이 사건도 바로 뭐 이중식에 발생했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수기에서 그 오균택 씨가 그 부친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은 그 참 그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예. 그 시스템 클럽에 올라온 오균택 씨 글을 저도 봤습니다만은 이분 부친이 오두현 씨는 그 화북 3구 구장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4월 27일 대낮에 20여 명이 습격하여 그 오두현 씨를 납치 살해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그 오두현 씨를 살해한 사람이 전혀 남남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했더군요. 그 재민일보의 그 4.3은 말한다. 여기서는 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뭐 이 50선거를 반대해서 뭐 선거에 불참한 것처럼 표현했는데 당시 그 오등리에서는 뭐 하루에 13명이 피살당하는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산으로 올라간 사람 중에 극소수는 스스로 뭐 선거하기 싫어서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90%는 강제로 안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올라간 것이고요. 오등리 경우에는 그 5월 8일 날 아침에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고 죽창을 든 20여 명이 오등리 구장이고 선거관리위원장인 김경종 씨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마침 김경종 씨가 없으니까 집에 불을 지르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13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날 죽은 사람 중에는 72세 난 그 어머니도 있었고 2살짜리 젊은이 딸도 그날 살해됐습니다. 이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김병원 씨인데 그 아들 김병원 씨인데 90년대 4.3 유족회장도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상당히 뭐 김병원 선생님은 애국심이 상당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선거 그 무효가 된 2개의 선거구에 대해서 재선거는 언제 있었습니까? 예, 딱 1년 후인 1949년 5월 10일 그 북제주군 갑구와 을구에 대한 재선거를 치렀고 투표율이 97%, 99%였습니다. 4.3이 단선 단정을 반대하여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이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4.3 반란이 단선 단정 반대를 위한 투쟁이었다면 북한의 단선 단정에도 반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4.3 반란군들은 북조선의 단선 단정에는 제주도에서 지하선거를 통해 북조선 창설에 찬성하는 투표용지를 북한으로 실어갔습니다. 4.3 반란은 단성 단정 반대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는 반란이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폭동이었습니다. 4.3이 단성 단정 반대를 위한 구국투쟁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